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향동 신도시의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신도시 상권은 5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신도시 상권은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5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오피스나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 상가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건물은 3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 향동 신도시에도 5년 전에 있었던 상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같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 짓고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상가는 좀 나중에 짓기 때문에 이 모든 상가들이 다 지어진 다음에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후에도 제가 봤었을 때 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확실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3, 4년 전에 향동을 왔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은, 그때는 다른 상가들이 막 인프라가 막 잡혀 있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향동인데 저는 지금 여기 중심 상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는 여기 정성프라자 보이시죠? 초입에 있는 여기 정성프라자가 가장 먼저 지어진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심 상권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왔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성프라자에 그 마트도 있었고, 그 당시엔 유일한 마트였고, 다른 건물들은 공실이 많은데 여기는 공실이 전혀 없고 완전히 빽빽 차 있어서 뭔가 사람 사는 그런 상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아마 내가 이거 되게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도 만족을 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가 인프라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 들어가지고 장사가 나름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층 기준으로 해서 250에서 300 정도를 받았을 거고, 이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나중에는 재계약할 때 더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 3년 후에 중앙상가가 대거 들어온 후에 초기 상가가 좀 침체가 됐어요. 자, 일단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요렇게가 지금 향동 신도시가 위아래로 있는데, 이 정성 프라자라는 데는 이 향동 신도시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는데 잘 될 때는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니까 장사가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동선은 여기가 요 아파트 단지에서 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 이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를 한번 봐보면은요, 지금 여기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1층이 전부 다 비어 있죠. 2층도 좀 비어 있고, 원래 여기 밑에 지하 1층에도 마트가 있었는데 이 마트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지금 가보면 어쨌든 약간 좀 공실이 엄청 많은 상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제가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향동에서 가장 성업하고 있는 그런 상가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밖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은 1층이랑 지하 뭐 이런 데는 싹 다 비어져 있고, 헤어샵이랑 뭐 한두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향동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 지도에서는 상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 상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가 장사가 제일 잘 되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상가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상가가 폭탄으로 많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자, 근데 이곳에 있는 상권들도 최근에는 좀 옥석가리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뷰를 보면은 이게 지도에서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큰 건물이 여기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기가 이제 남향동의 중심 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입니다. 여기에 학원이랑 뭐 병원이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도 요즘에 공실들이 좀 보여요. 특히 이제 요 중심보다 약간 요쪽으로 가면은 공실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월세를 보시면은 뭐 160, 160, 200, 2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막 1층에 120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 200은 이제 좀 크기가 큰 거고, 보통 요 4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250만 원 정도 월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60, 120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 빈 가게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2, 3년 차에 갔었을 때 여기 이제 잘 되던 상가들이 한 5년 차가 되니까, 5년 차쯤 되니까 비어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어, 5년 차쯤 되니까 이제 새로운 상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매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년 차쯤에 들어왔다가 2년이나 3년 계약이 끝나면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때 계약을 했었을 때 여기 정성프라자에 있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250에서 300 계약을 했었겠죠.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거의 반값에도 월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년차 전쯤부터 여기가 이제 오픈을 했었던, 여기 이제 향동의 중심상가인데, 말은 중심상가지만 장사는 이쪽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개수가 이 중앙에 너무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저희 건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1층 200으로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1층 이제 가격이 사실 사람이 올려놓은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자, 요쪽은 1층에 물론 뭐 이게 한 7.5평짜리기는 하지만 75만 원짜리 월세도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는 지금 로데오 프라자가 아닌데 같이 묶여 있군요. 네, 저희 건물 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매물 중에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고 좀 충격받은 매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저희 건물의 2층, 그리고 자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대로변 아파트를 보고 있는 요 건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평형으로 보면은 요게 25평짜리예요. 25평짜리인데 월세가 2천에 90입니다. 25평짜리가 2천에 90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놓으신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것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90에도 25평짜리를 90만 원에 장사를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가 뭐 200이 써있건 300이 써있건 이게 그냥 올려놓은 거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90짜리도 안 나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2층에 25평짜리가 매물이 2억 9천이 나왔어요. 2억 9천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4억 7천인데 이거를 2억 9천에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이거를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2억 9천이면 너무 싼데, 그러니까 중심 상가에 2층에 있는 상가 25평짜리를 2억 9천에 받으면 너무 싼 것 같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 돈 1억을 내고 1억 9천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이자가 한 70에서 80 정도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70에서 80 정도 이자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월세를 아무리 못해도 120에서 150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좀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2층이 월세를 90으로 해도 안 나간다란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월세를 진짜 극단적으로 70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2억 9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대가 맞춰질지 알 수도 없거니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2억 9천도 비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공급 폭탄으로 월세가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나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에 기대를 안고 장사를 시작했던 1에서 2세대 사장님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1세대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서 장사를 쭉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 2, 3년 차에 들어와서 장사를 쭉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일단 뭐 저야 제 주변의 사장님들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떠난 경우가 많고요. 있는 경우에도 뭐 계약에 묶여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3년 이상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사장님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빨리 도망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물론 이제 10년 차 정도가 되면 여기 상권이 뭔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뭐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이 따로 없는데 반값에 팔아야 팔릴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 몇 억 손해를 봐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 건데 근데 반값에라도 팔릴지가 애매한 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라왔는데 좀 공실도 없고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어야지 손님들도 오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을씨년스럽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먹거리 골목은 여기 천 주변 여기 요쪽이 요즘에 좀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노출되어 있는 1층 상가들 몇 개는 좀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거기서 꺾어 들어와서 좀만 들어와도 뭐 요런 골목이라든가 뭐 여기서도 요 골목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 골목에도 상가들이 쫙 있거든요. 요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상가에도 다 상가들이 있어요. 요런 데는 완전 그냥 처참하죠. 그래서 제가 신도시 상권에 5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옛말이 틀린 게 없더라. 신도시 상권은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주인이 한 두세 번 바뀌고 임대도 한 두세 번은 바뀌어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분양받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신도시 상가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서 근데 3기 신도시가 요즘 보면은 상가 공급을 더 늘려야지 이 3기 신도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상가를 안 산다라는 거를. 그래서 상업용 부지 입찰 같은데 사람들이 건설사에서도 지금 입찰을 넣지 않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다시 신도시의 힘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가의 힘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상가 분양가로 지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보다 상가가 훨씬 더 돈이 되고 LH에서도 이 상업용 부지로 파는 게 훨씬 돈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신도시 상권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1층에 내가 한 8억에서 10억짜리 사놓으면은 월세 한 250에 300 나중에는 점점점 400, 500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딱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200, 250, 300은커녕 100만 원에도 지금 나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지금 시세는 1층이 자리에 따라서 한 100에서 15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평 기준 1층 상가는 대부분 10평이니까 그러면은 한 150도 좀 힘들고 한 1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00만 원에도 지금 잘 안 나가는 추세고요. 물론 더 비싼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장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에서 이사하고 하는 게 좀 번거로운 경우에 초기에 했었던 비싼 임대료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이게 뭐 경기가 좋아지는 뭐
할아버지가 와도 네, 이 많은 상가들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뻔한 시나리오대로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